여부가 있겠습니까? 지난주 토요일날 좋았던 기운 그리고 그 기분 그대로 오늘 토요일에 녹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택 인사드리겠습니다. 12월 14일 토요 분석 예상 방송이 되겠습니다. 월초 경마의 편성은 항상 그러하듯 강축은 존재하지가 않고 편성상의 인기만만 있을 뿐 축이 없고 비슷한 3, 4파전의 경주들이 굉장히 많이 난잡하게 풀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토요일 같은 경우는 축만 잡아도 반은 먹고 들어간다가 아니라 거의 70%는 먹고 들어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축마와의 싸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은 현장에서 그 조그만 미세한 디테일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집중력을 잘 살려서 가보겠다. 그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몸이 완전하게 풀린 장추열이 오늘 토요일 특히 이제 초반부에 기세가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후반부에 좀 아픈 손가락입니다. 나노마신, 베스트마야 이런 마필들이 있거든요. 그동안 인기만 모아주고 성적 자체가 지난번 안 나왔던 말들 과연 이제 송재철 기수가 해결사 역할을 해낼 수가 있을런지 그 부분에 이제 기추가 주목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평균이 높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적게 물 흘러가듯이 가볍게 흘러가는 분위기가 아니라 좀 30배에서 40배짜리들 언저리에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제 초반부에 사연이 많은 마필들이 많이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초반 1, 2, 3경주는 조금 제가 보충 설명, 길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길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예요. 어린 말들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미니멈 최소 1년 길게는 4, 5년까지도 계속 이제 뛰는 걸 보셔야 되는 그러한 어린 마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의 특징, 그 특성 하나하나씩 꼼꼼하게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토요일 1경주 비장한 각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일 1경주 거리 1200입니다. 국산 육군의 루키 앞말들 간의 접종구도 편성이 되겠습니다. 예, 첫 경주 사실 구덕이 무섭다고 장 못 담그면 안 됩니다. 자, 첫 경주부터 강도 올려서 때리겠습니다. 그대로 밀고 들어가는 추천 간심 경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초반 경주는 그러합니다. 일찍 오시는 분들도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 이제 1경주는 가볍게 몸만 풀고 들어가시기 때문에 저 역시도 주로도 봐야 되고, 하지만 1경주는 놓쳐서는 안 될 말이 하나 출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1경주부터 바로 추천 간심경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될 만한 마필들이 여러 마리가 이제 포진이 되어 있는 그러한 경주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일단 안쪽에는 이번에 레드 드래곤 같은 경우는 혈통적인 배경이 좀 재미가 있는 마필입니다. 주행심사는 1분 4초 1을 끊었기 때문에 별다른 특징은 없습니다만 부산 4등급에서 활약하고 있는 김병진 마주의 드래곤 파이어의 전형제 동생입니다. 과거 2018년도에 마크 스토리라는 말이 서울 25조 전승규 마방에서 데뷔전부터 바로 때려가지고 3연승했던 그 말이 있어요. 그 이후에 이제 김병진 마주가 그 말을 이제 드림 리시어스를 직접 수입을 해가지고 그 첫 자마가 지금 부산에서 뛰고 있는 드래곤 파이고, 이놈이 이제 두 번째 자마입니다. 근데 이제 앞말이라는 점이고 주행심사 때 보면 좀 흔들리거든요. 안으로도 좀 기대고. 근데 기본적으로 조교빨은 나쁘지는 않다. 그리고 혈통적인 기르치는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팔리는 거에 비해서는 메리트는 분명히 있다. 자,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기 이제 4번에 인시그니어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데뷔전에서 이제 이동진이가 완전히 말아먹었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동진이가 이제 이걸 어떻게 말아먹었냐면 10월달 데뷔전에 당시에 초반에 이제 발주를 딱 하고 나왔는데 외곽으로 말이 갑자기 치우쳐버립니다. 기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동진이가 그거를 잡으려고 했는데 결국은 못 잡았고요. 주행 불량으로 이제 주행 점검을 받고 9주 만에 나옵니다.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CC홍이가 직접 조교를 했고 러깅 제갈로
그리고 이제 망사 눈가면으로 교체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선행을 나가려는 그런 욕심이 있을 마필이 4번의 인시그니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5번 아니죠. 6도 아니고요. 7도 아닙니다. 자, 8번에 운주 타임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부산에 가시면은 부스선 마주의 마필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해요. 뭐 운주 위너라든지 운주 시리즈들. 그 운주 시리즈의 부스선 마주가 지금 여기서 서울 경마장에서 처음으로 마주를 또 데뷔를 하게 됐습니다. 마차는 작은데 근성이 있고 막판에 올라오는 끝걸음도 있고 모래를 또 의도적으로 또 적응을 시켰다라는 점에서 데뷔 전에 바로 강공으로 나올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높습니다. 자, 다만 이제 단점은 마차가 430kg대입니다. 그 마차가 조금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폭이 좀 작은데, 주폭이 좀 좁은데, 그래도 이제 경쟁력은 가지고 있는 편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9번에 이제 위너글로리. 예, 인기 1위입니다. 데뷔 전에 3착을 했다. 거기에다가 지금 신규 마주를 데뷔한 이 간용기 마주가 지금 19번의 말들을 출전을 시켰는데 단 한 번의 이착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절실한 부분에서는 무조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마주 입장에서도 그리고 그 마주와 같이 일을 하는 조교사 입장에서도 때려줘야 되는 마필인 거는 분명합니다. 혈통적인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필의 모마죠. 카우 아이 콜즈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이 마필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올드 패션드의 목의 2살 누나입니다. 혈통적인 기본적인 스피드가 있는데 다만 이 말은 최대 단점이 모래에 대한 반응입니다. 데뷔 전에도 모래를 못 맞으니까 의도적으로 외곽을 잡아 빼가지고 들이대가지고 3착을 밀어댔던 말인데 오늘은 또 외곽을 돌아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이제 거리적인 손실을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인기 1위로서 메리트는 좀 떨어진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자 여기에 이제 놓고 들어갈 말 나오네요. 열하나 그레이스 루트라는 마필. 자 6,200만원짜리의 이제 박남성 마주의 마필인데 모계 형제 마필이 예수리아와 스타체인저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리아는 용군이 타가지고 선행 가서 맨날 그 짧아서 잡히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무조건 선행 가는 말. 그리고 이제 스타체인저 승텐에 있는 말인데 굉장히 발빠른 순발력을 가지고 있는 말. 무조건 앞에 가는 말 아닙니까? 모계 형제마가 그레이스 루트예요. 자 이게 주행심사 때 보면 붙들고 탄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데뷔전에서 마필 자체를 이제 의도적으로 또 모래 반응 테스트를 했는데 데뷔 전에 선행을 좀 나가려고 했던 움직임이 있었는데 전혀 마필 자체가 뭔가 좀 초반에 경주가 안 풀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같이 출전했던 그 위너글로리 지금 이제 9번 게이트에 나오는 말 있죠? 그 말이 외곽으로 의도적으로 뺐어요. 그러면서 내측을 파고들으면서 심하게 초반에 방해를 받습니다. 그런 와중에 위너글로리 뒷다리가 앞다리 이말의 앞다리에 걸리면서 균형까지 잃어버려가지고 작전 자체가 그 이후로 완전히 종료가 됐단 말입니다. 이 조진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제 막판에 붙들고 탔죠. 예, 뭐 선행 가려고 했단 말인데 앞다리에 걸리고 방해받고 이거 어떻게 나가냐고요. 자, 요번에 외곽 걸렸어? 선행마가 없네. 쏘는 거죠. 예. 흔히 얘기해서 이제 쏘는 거죠. 이거 뭐 다른 걸로 이제 설명이 안 됩니다. 쏘는 거다. 되던 안 되던 얘는 앞에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습적으로 까고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이번 경주에서의 선행말을 잘 찾아보시면은 딱히 없습니다. 그나마 앞에 갈 수 있는 게 뭐 6이라든지 뭐 4라든지 4도 빠른 선행이 아니에요. 뭐 3이라든지 자 요런 놈들입니다. 무늬만 선행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1경주는 요거 이제 재밌습니다. 먹을 것도 있을 것 같고 자 1경주 추천 간심 경주로 하겠습니다. 자 강도 올려서 강하게 붙어보자. 11번의 그레이스 루트 얘는 오늘 절대 뒤에서 놀지 않습니다. 외곽에서 감아가지고 기습 한번 노릴 수 있는 그런 전력입니다. 저 11번을 중심으로 놓고요. 후차권은 이제 현장에서 좀 내용 있는 막건들 원틀로 들어갈 이 조합은 정해놨기 때문에 그 원틀로 한번 때리겠습니다.
네, 2경주가 1300입니다. 국산 육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1경주의 설명이 제가 너무 길었습니다. 이게 경주 마필들이 어리다 보니까 사연도 워낙 많고 혈통적인 베이스를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양해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자, 2경주도 재밌는 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300m의 경주인데 제가 지난주에 토요일 60배짜리 그리고 삼복도 80배짜리 또 원틀 16배짜리 제주 메인도 뭐 9배짜리 잘 들어갔습니다. 토요일날 기운이 굉장히 좋았는데 그 오늘 토요일날 이경주도 좀 욕심이 납니다. 자, 일단은 이 안쪽에는 1번의 강나루 같은 경우는 1번 게이트 이제 선행을 나갈 수 있는 조건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지금 3착 승군에 걸려 있기 때문에 애매하게 타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앞선에서 들이댈 가능성 굉장히 높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전 경주에 루키 경주를 포기하고 의도적으로 1400의 거리를 늘려서 앞에 붙었는데요. 결국은 이제 막판에 좀 따였던 자 그런 말이죠. 일단은 예 선행도 되고 최적 전개도 가능합니다. 인코스 안쪽에서 최적의 전개도 가능합니다. 자, 여기 이제 안쪽에는 이번에 그랜드 캐마가 되겠습니다. 자, 그동안 뛰어왔던 상대들로만 따지면 가장 센 구미에서 가장 능력이 좋은 마필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했던 마필이 되겠습니다. 이 말이죠. 작년 10월 경매 당시에 1억 3천 최고가 찍었던 말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그 정균이 탔던 흥바라기의 모계 동생이죠. 흥바라기가 1군까지 갔던 말이죠. 데뷔 전 9월 경주에서는요. 초반 선두권 후미과 따라가다가 낙마하면서 앞에 가던 4마리가 그대로 이제 선두권 3마리가 들어온 경주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3착입니다. 그때는. 근데 이제 지난번 경주는 외곽에서 빠르게 치고 나가서 선두권을 붙이려다가 이 경주 페이스가 좀 빨랐냐고요. 원펀치 드래곤, 뭐 금화 포머스트, 이클립스 더킹. 이 앞에 가는 마필들이 너무 빨랐기 때문에 살짝 숟가락만 대다가 바로 그냥 뒤에 빠져버렸던 저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 요번에 예, 선행 나갈 겁니다. 원페이스로 선행 바로 나갈 겁니다. 상태도 좋습니다. 이번에 그랜드 캐마. 요번 경주는 마필들 자체도 주행적인 밸런스 좋더라고요. 말은 작은데 근성이 있어요. 자, 그리고 뭐 나머지 3, 4 아니라 보여지고요. 5번의 강교의 비상도 원래 지난번에 4등이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동진이가 다른 마필들 방해하면서 이제 강착당하고 이제 3등 올라갔던 자 그런 말이죠. 데뷔 전에 편성이 약했습니다. 요번에 편성이 좀 강해졌습니다. 그 전개상 이제 묻어 들어올 수 있는 그 정도의 전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6번의 이스 강적도 기본적인 능력이 있죠. 선두권 외곽에 붙이면서 들이댈 수가 있는 마필이고 체중이 계속 불어나고 있어요. 체중이 불어나면서 경주력 자체로 좋아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6번의 이스트 강적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뭐 7번, 8번, 뭐 9번 예, 요런 마필들도 뭐 사연이 있습니다만은 당장은 지금 손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안쪽에서 경주를 치르는 이 녀석들에게 좀 중점적으로 포커스를 맞춰보자 말씀을 드리고요. 이경주 이번에 그랜드 캐마 상태 베스트 좋은 컨디션 선행까지도 오늘 나설 수 있는 조건이다 말씀드리고 2 놓고 가겠습니다. 1번 강나루 6번 이스트 강정 5번에 강교의 비상 기상 요 안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를 하겠습니다. 네, 3경주거리 1300m가 되겠습니다. 혼합 4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 두 번째 추천 간심 경주를 준비했습니다. 3경주가 되겠습니다. 명확한 노림수를 가지고 우리가 공략을 들어가는 경주고 사연이 있는 마필들이 많습니다. 자, 요번 3경주는 특히 제가 좀 설명을 길게 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커피 한 잔 타오시던지 좀 천천히 한번 호흡을 맞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간단하게 해라. 간단 명료하게 좋죠. 예, 물론 저도 간단 명료하게 하면은 입도 안 아프고 좋아요. 근데 우리가 3경주에서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경주에서 제가 예 여러분 뭐 1번이 되고요. 2번은 좀 안 좋고요. 3은 뭐 받쳐가는 정도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힘을 실으시냐 이거죠. 결론은 자 3경주 놓고 들어가는 경주인데 안쪽에는 이번에 이제 아트캐쳐라는 마필
예, 이번에 이제 아트캐쳐 이 마필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연이 좀 있는 게 데뷔전을 보시면 11월 10일 날 범현이가 이제 앞에 가려다가 갑자기 외곽에서 뭐가 튀어나와 버렸어. 간악선 블랙이 인건이가. 그래서 진로 방향을 좀 크게 받아가지고 마필하고 중간에 뭐 깨지고 호흡이 좀 안 맞았던 그런 마필입니다. 선행 나갈 수 있는 조건의 마필입니다. 자, 요번 경주 유일한 암말입니다. 유일한 암말이고요. 초반에 선행을 실패하면서 중반에 이제 끌렸고 요번 경주 정준이가 기승을 했습니다. 정준이가 망아지 때부터 만져왔던 마필이에요. 끌리는 부분 때문에 자, 요번 경주 계란형 큰 갈고리 제갈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이제 홍해란 마주라고 있는데요. 이 홍해란 마주는 신규 마주예요. 27조 마방에 많은 마필들을 넣어주면서 기동 마주 역할을 앞으로 좀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어찌됐든 간에 지난 11월에 외산마 경마에서 8천만원짜리 최고가 말을 구입을 해서 27조에 넣어줬다. 뭔가 절실함은 좀 더 느껴지는 마필, 뭔가 보여줘야 되는 마필이 이번 아트캐쳐고 일단 이 4번에 팔라티노가 인기일이죠. 문세영이 기승을 했습니다. 데뷔전에서 제가 이제 놓고 때려들었던 마필인데 팔라티노 같은 경우 지난번 경주에 안쪽에서 모래를 맞고 이용호가 이제 외곽으로 뺐습니다. 외곽으로 빼고 마지막에 뚝심을 발휘해서 이제 올라왔던 마필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얘도 모래를 못 맞습니다. 이번에 무조건 또 외곽을 빼야 됩니다. 그 부분을 문세영 기수가 이제 숙지를 하고 타야 된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안쪽 게이트이기 때문에 만약에 중간에 껴버린다라면은 갇히면 답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요. 여기 이제 6번에 브라바조 엠파이어가 나오겠습니다. 브라바조가 이제 부마의 이름을 따가지고 브라바조 엠파이어로 지은 건데 조금은 생소한 혈통이죠. 근데 이제 브라바조 엠파이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냐? 힘입니다. 힘이 정말 좋은 말인데 데뷔전이었던 11월 10일 경주에서 2번 게이트 안쪽 게이트였는데 이때 당시 안쪽 주로가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모래 반응이 살벌합니다. 모래를 맞으면 말이 그냥 바깥으로 밀려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안쪽 게이트가 불리한 마필인데 내측에서 모래 맞고 밀리고 직선에서 이제 그나마 안쪽이 열리니까 마지막에 끈끈하게 올라온 건데 요번에 이제 그건 알고 타기 때문에 용근이가 선두권 외곽에 바로 갖다 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경주는 안쪽에 갇히면서 모래 맞고 뒤로 밀렸다가 중간에 호흡이 끊겼다가 다시 올라오니까 올라올 수가 없는 거죠. 6번에 브라바조 엠파이어라는 마필 노려야 됩니다. 노려야 되는 말이고 자 7번에 박찬하는 이제 앞에는 갈 거예요. 주행 자세나 밸런스는 굉장히 좀 쓸만한 그런 전략의 마필인데 지난번에 보니까 제갈을 안 물더라고요. 요번에 이제 제갈을 좀 바꿨습니다. 분명히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 이거는 이제 W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마필이고 자 8번의 남산블랙은 혈통은 좋은데 이 마필이 이제 출전마들의 현재 낙찰가가 대부분 3만 불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놈은 5만 2천 불이에요. 5만 2천 불이면 지금 환율 따져서 1,400원 계산하면은 지금 여기 9,100만 원 돼 있는데 거의 뭐 이제 운송료까지 하면 뭐 해서 1억이 되겠죠. 힘이 좋아요. 힘이 좋은데 이 마필의 부마 그 스펀투런 같은 경우는 2019년도 브리더스컵 더트마일에서 우승했고요. 현역 당시에 대부분의 우승을 1600에서 이뤄냈던 그 마필입니다. 중장거리 혈통의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되는 말인데 뭔가 아직까지 좀 어린 티, 신마티는 분명히 지니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자 12회 이제 나이스포스 얘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얘가는 부마, 모어 스프릿, 부마의 이름 모어 스프릿 같은 경우는 신규 시즌 말입니다. 국내에서 이제 어서마르레가 1군까지 들어가서 지난주에도 들어왔죠. 일단은 이 5월달에 데뷔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산통 때문에 개복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데뷔가 좀 늦어진 그런 마필인데요. 일단 기본적인 능력은 있는데 12번의 외곽 게이트가 좀 불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전개적인 그림을 한번 그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앞에 2가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6이 바로 선두권 외곽에 붙일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은 절대 뒤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7이 붙입니다. 2, 6, 7이 앞에 가는 조건입니다. 여기 이제 외곽에 12,
중간에 뭐 4. 4는 이제 외곽으로 빼겠죠. 모래를 맞으면 안 되니까. 이런 전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보는 견해에선 6번의 브라바조 엠파이어가 외곽에서 떡대로 밀어붙여가지고 커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습니다. 길게 설명드리니까 입에 침이 마릅니다. 추천 관심 경주 6번에 브라바조 엠파이어. 네, 늘어난 거리 유리하다. 상태 좋고 편성의 호조건 모래 반응도 이번엔 외곽이면은 지난번처럼 탈 일이 없습니다. 6번을 중심으로 놓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에 4번의 팔라티노는 이제 갇힐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7번의 박차라, 12번의 나이스포스, 8번의 남산 블랙, 2번 아트캐쳐. 일단 요런 마필들 좀 위주로 관심을 가지면서요. 자, 요번 경주 3경주 강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로 갑니다. 네, 4경주 거리 1200입니다. 국산 육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번 경주를 출전만은 좀 단촐한 경주인데 일단은 좀 변화가 찾아온 말이 두 마리가 있기 때문에 이 변화 찾아온 두 마리 쪽에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춰서 가야 되는 경주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마필들이 많이 나와요. 1번은 호세 같은 경우도 그러죠. 6월달에 데뷔해가지고 1번 게이트에 선행 가서 간신히 버티고 그 이후에 모든 경주들에서 좀 개박살 나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오늘은 뭐 이제 1번 게이트고 13주 만에 출전을 했고 앞에서 이제 찔러보겠죠. 선행을 나가든지 선입권 안쪽에서 최적 전개를 하든지 얼마만큼 이제 변해서 나왔을지 그게 관건인데 전개적인 이점은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 보여준 능력으로는 큰 특징은 없고요. 자, 3번에 많이 노다지라는 말, 이거 당일 현장 예시장 가서 말 보시면은 소예요. 굉장히 쭉 늘어져 있는 말입니다. 그 데뷔 전부터 이제 계속 바닥을 치다가 지난번에 엄청나게 바람이 불더라고요. 근데 선행을 당연히 갈 줄 알았는데 선행을 안 가요. 그냥 붙들고 타더라고요. 그게 뭐가 이런 말이 뭐가 왜 팔리지? 약간 그런 이상한 기운이 좀 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요번에 이제 선입권에서 전기를 풀어나갈 건데 직전보다 이제 편성이 강해졌고요. 4번의 트롤 같은 경우는 이제 앞이 무너지면 한 발을 찍어낼 수 있는 말인데 역시 이제 센 말은 아니죠. 10월달 경주에 3차를 찍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인기만으로 팔렸습니다만은 뭐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마핀이 4번의 트롤이 되겠고요. 자, 5번의 큐피드 아티는 서서히 좀 변화가 찾아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좀 조교 때 덤벙덤벙 거리는 느낌은 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이 무너지면 올라올 수 있는 전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문제 말이죠. 6번의 드래곤 K입니다. 마필 자체가 이 말의 이제 최대 단점이 뭐냐면 너무 물고 튑니다. 실전에 딱 들어가면은 말 자체가 그 예시장에서부터 흥분한 게 보일 정도로 굉장히 통통통통 튑니다. 그러다가 이제 실전 딱 발주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이 그냥 물고 튀어버리는 거죠, 앞으로. 그때부터 이제 제어가 안 되는 겁니다. 제어가 뭐 전혀 그럴 건덕지가 안 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솔직히 저는 마이야가 제어를 좀 잘한다고 보는데 마이야가 못했다라면 말을 좀 다 했다고 봐요. 근데 일단 이번엔 말이 좀 많이 침착해졌습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편성과 조건도 맞고요. 그리고 오늘은 여차하면은 이제 안쪽에 호세를 제끼고 선행까지로 나갈 수 있는 조건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자, 7번에 MG 퍼스트가 나옵니다. 요거 이제 오문을 노려야죠. 변화가 찾아왔죠, 이제는. 자, 이 말이 데뷔 전에 꼴찌를 하고 두 번째 경주 7월달 경주에서 이제 의미 없는 3착을 했습니다. 요때 당시에. 그리고 이제 바닥을 치고요. 그리고 이제 10월 5일 경주 인기를 모았지만은 별다른 특징을 못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요때로 이제 최선을 다하고 깨진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 경주에 좋아졌더라고요. 지난번 경주에 좋아졌더라고요. 자, 그때 당시에 같이 뛰었던 말들이 승군전에 들어왔던 한센버 레이싱, 지난주에 대가리 쳤던 캔버스 앵고, 또 지난주에 용군이 타고 들어왔던 레몬케이, 여기에 정이 타고 들어왔던 간다고까지 센 말들하고 뛰었죠. 그 중에 같이 뛰었던 말들 중에서 4마리가 그 다음 경주에 다 들어왔습니다.
자, 요번에 이용호 안장인데, 괜찮습니다. 예, 선두권 외곽 붙이는 그림 나오고, 전개적인 그림 나오고, 뭐, 6위 선행 페이스를 어떻게 이끌어 가든 간에, 7번이 선입권에서 마지막에 찍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 예, 나머지 말들 뭐, 9번의 베스트 샤크는 이제 종반에 어부지를 노려볼 수 있는 마필. 앞이 무너지면, 그러니까 주폭이 좁기 때문에, 그 점이 약간 좀 염려가 되는 말이다. 자, 그래서 이제 최종적인 4경주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7번의 MG 퍼스트를 놓고 들어가겠습니다. 뭐 이제 50주 한 집도 가능하지만은 뭐 일단은 뭐 7번, 6번 쪽에 무게 중심을 잡고 들어가고요. 1번은 호세, 예, 뭐 여기에다가 9번의 베스트 샤크 요 안에서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5경주로 갑니다. 네, 5경주거리 1400입니다. 국산 5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요번 경주는 이제 터질 가능성이 있는 경주입니다. 일단은 뭐 전력 미지의 마필들이 대다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기복 마필들까지 격돌을 하고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한데, 일단은 입상의 가능성을 좀 노려볼 수 있는 마필들, 예, 타진을 볼 수 있는 마필들, 안쪽에 이제 3번의 스터닝 플래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5번의 웨스턴건이라는 마필이 있죠. 데뷔전에 임팩트가 굉장히 좋았죠. 자, 거기에다가 이제 뭐 안말이기는 하지만 예, 지난번에 이제 가능성을 내비쳤던 마필 6번의 주링 스카이가 있겠습니다. 주링 스카이도 이제 많이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거기에 이제 9번의 K 파워풀. 그러니까 지난번 경주 조금 의외였습니다. 1번 게이트에 편안하게 독땡 찬스인데 그 선행을 넘겨주더라고요. 테마 탄생하고. 선입으로는 답이 없는 말인데, 예, 뭐 이동호 입장에서는 선입 따라가도 되는 줄 알았나 봐요. 결국은 머리 쓰다가 깨진 겁니다. 이게 올대가리였어요. 초강형 올대가리. 단식이 뭐 1.3배인가 4배인가 그랬었으니까. 하여간 뭐 그렇죠. 예, 9번 K 파워풀 그렇고요. 11번 옥천민 스타는 이제 지난번에 강하게 놓고 때려가지고 들어갔단 말인데, 이제 승군전에 타기도 좀 까다롭고 앞에 붙여야 되는데 경주 페이스가 좀 빠른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5번의 웨스턴건이라는 마필이 인기 1위로 강하게 주목을 받는다. 자, 데뷔 전에 형군책 약체 편성해서 선행 가서 돌렸던 마필. 물론 저 역시도 그때 당시 인정을 했고 놓고 때렸던 마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조교도 괜찮습니다. 승군전 대비해서 출전의 주기가 길어지기는 했지만 조교의 자체 완성도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더 띄워줄 말은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데뷔전 10월 6일 경주에는 자기가 경주의 페이스를 이끌어갔던 경주 아니겠습니까? 지가 선행을 갔잖아요. 근데 요번에 선행이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발 빠른 말이 많아요. 안쪽에 1번도 튀어나가고요. 저 외곽에 7, 9, 예. 뭐 11까지 튀어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뭐 5번의 웨스턴거는 선행으로 따라간다라고 해서 안 되는 말은 아니지만 한 가지 또 확신한 거는 편성은 강해졌다. 그래서 인기 1위로서의 메리트는 분명히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게 이제 결론이고. 자, 여기서 이제 노릴 마필. 이제 정신을 차려나 봅니다. 이제. 3번의 스터닝 플래터. 자, 스터닝 플래터가 데뷔전에서 3착을 했단 말이고요. 그 다음 경주에 입상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경주 1400에서 우승을 했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모계 형제마가 스파플래터예요. 1군에 가 있는 말, 그 스파플래터가 장거리에서 먹혀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6월 22일 날 야심차게 1700에 도전해서 3착을 들이밀고, 그리고 그 다음 경주 또 1700에 도전을 해서 짧은 거를 여실히 보여줬고요. 또 지난번에 1700에 나와서 또다시 인기가 팔렸는데 깨졌습니다. 결국은 이 말이 이제 장거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아직 어리다 보니까 시기상조죠. 거리 적은 거를 이제 봤을 때 거리 적응력에서 자, 요번에 거리 줄였습니다. 조교 패턴도 바꿨고요. 현장에서 말 상태만 문제만 없으면 충분한 경쟁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하는 9번의 K 파워풀, 예, 요 정도에서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5경주는 예, 3번의 스터닝 플래터, 5번의 웨스턴건, 6번의 주링 스카이, 9번의 K 파워풀. 자, 4마리를 압축이 됩니다. 요 안에서 끝나는 경주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세게 보는 건 자, 3번, 5번 2마리를
중심으로 좀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경주로 하겠습니다. 6경주 들어가겠습니다. 거리 1400의 혼합 4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요번 6경주도 그렇죠. 기목마필들 간의 접전구도 편성이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안쪽에 있는 이번에 태풍처럼은 걸음이 워낙 좀 늘어나고 있지를 못하고 여기 이제 3번의 라파예트 같은 경우는 이때 말이 이제 한참 좋았을 때 6월달에 상태가 좋았고 8월달에 좋았을 때 잡았던 말인데 그 이후에 좀 계속 좀 조시가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오늘은 뭐 말은 베스트의 컨디션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앞에 갈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상태를 현장에서 따져보고 결정을 짓는 게 맞겠고요. 자, 4번은 정성 타이거입니다. 자, 인기 1위인데 이거 뭐 별거 없는 마필입니다. 사실 지난번 경주도 외곽 돌고 마지막에 근성 보이고 그리고 이제 그 직전 경주 10월 5일 경주에서도 이제 선행 가서 또 깨졌던 그런 마필인데 그러니까 사실 지난번 경주는 전개가 좀 꼬인 측면이 있다. 요번에는 상대들이 좀 약해졌다. 준비의 과정이나 준비의 상태가 좋고 그리고 이제 헤리카심이 2번을 기승을 해서 2번을 다 끌고 들어왔단 마필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가장 이제 의지적인 측면에서는 세게 볼 수가 있는 말이 4번의 정성 타이거가 되겠죠. 자, 거기에 이제 6번의 나노메타인데 나노메타는 이 데뷔 초반에 그래도 좀 괜찮게 나갔단 말입니다. 문세영 타고 대상 경주도 나갔다가 그랬던 말인데 지난번 경주 거리 1400이 딱 맞더라고요. 예, 선두권 외곽에 붙여가지고 마지막에 근성을 보였는데 그러니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일회성은 아니에요. 확실하게 회복세는 맞습니다. 예, 컨디션 자체가 좋아졌고 변화를 보이고 있는 시점의 마필이고 어찌됐든 간에 그동안 한 1년 정도 바닥을 쳤단 말이거든요. 지난번 경주에서 굉장한 이제 오랜 공백기를 뚫고 1년 2개월 만에 들어온 말이니까 어차피 기세가 올라와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아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자, 외곽에 있는 9번의 네이비 캡틴 얘가 이제 문제인데 느낌 자체가 글쎄요 뭐 데뷔전 입상, 2번째 입상, 3번째 또 입상, 그리고 최근 2번의 경주 편성 조금 강해지니까 바로 삽질. 문세영의 57에 이제 외곽에 대한 불리함. 글쎄요. 뭔가 모르게 좀 믿음감이 안 오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인기만데 선뜻 손이 안 갑니다. 전개적인 부분도 얘는 오늘 선행을 가야 됩니다. 예, 선행 가야 돼요. 근데 안쪽에 라파예트도 이제 빠른 조건의 마필이고 네이비 캡틴이 선두권 외곽을 돌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3선 외곽의 전개가 나와준다라면 이건 이제 전개적으로 좀 꼬일 수가 있다. 그래서 결론은 6경주는 요렇게 보겠습니다. 자, 나노메타 한 번 더입니다. 한 번 더. 4번은 정성 타이거. 의지는 제일 강하다. 4번에 정성 타이거 의지 구조 좋다. 자, 전개적으로도 답이 있는 말이다. 6번, 4번, 예, 그리고 3번에 뭐 라파예트. 요 정도 순에서 이제 보는 경주고요. 9번은 상태 좋으면 받치는 정도. 예, 요 정도 보겠습니다. 혈통이나 능력, 사익적 이런 거는 당연히 세죠. 근데 지금 놓여있는 조건 자체가 부합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경주로 하겠습니다. 네, 7경주 거리 1600입니다. 국산 4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에 세 번째 추천 간심 경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초반부에 1경주하고 3경주를 좀 붙어보고요. 그리고 이제 7경주하고 이제 8경주를 또 연달아 붙어볼 예정입니다. 8경주는 또 메인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7경주 추천 경주다. 자, 요번 경주 출전마 8마리 단촐한 편성이 되겠습니다. 자, 놓고 들어가는 말 1번 학산 마초를 그대로 놓고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 경주 1400m 경주에서 늦바라고 외곽 돌고 마지막에 들어왔다. 자, 요번에 안쪽에 뭐 갇힐 가능성도 있다. 이게 모래 반응이 없어요. 예, 9월 8일 날 이때 당시에 우승을 했을 때 초반에 앞선의 전개를 펼치면서 들어왔던 말인데 자, 요번에 이제 거리가 늘어났습니다만 상태는
오히려 직전 경주보다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가 자력 추입으로 올라왔던 내용을 가졌던 마필이 1번의 학산 마초가 되겠습니다. 자, 말은 여전히 좋고요. 자, 1번 게이트 안쪽에서 갇힐 거를 염려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이따가 제가 마무리 때 전개 한번 다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성은 크라운 매번 그 정도고요. 3번에 이제 더선 파이터는 지난번 경주 아깝게 3착을 들이밀었죠. 최선을 다하고 3착인데 거의 뭐 입상과 진병 없는 3착이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고, 요번 경주 이제 뭐 거리가 늘어난 게 유리하지는 않죠. 1600에서 뭐 좋은 모습이라고 해봤자 3착인데 어찌됐든 간에 편성과 조건은 맞는 마필이고요. 자, 4번의 미래타워는 무시하시면 안 되는 마필입니다. 저 10월달 경주에서 제가 미래타워를 강하게 추천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때 선행 가서 3착을 찍었습니다. 지난번에 선행을 못 갔죠. 선행을 뺏겼죠. 자, 요번에 다시 한번 선행 갈 수 있는 조건입니다. 사실 고개가 좀 높고 주행 자세 밸런스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요번 경주 이 선행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장착을 해서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전력의 마필이면 틀리면 없고, 자, 거기에 이제 6번의 몬스터 파워, 예, 뭐 8번의 태평 레전드, 요런 말들을 출전합니다. 6번의 몬스터 파워도 무시할 수는 없는 게 매니피의 자마이긴 하지만 중장거리까지는 충분히 소화를 해낼 수 있는 마필이고 1400에서 입상을 했던 과거의 기억이 있고, 그 이후에 이제 휴양을 거치면서 지난번 경주 10개월 만에 출전해가지고 이동진이가 아무런 내용을 보여주질 못했습니다. 그냥 상태는 올라왔고요. 컨디션 자체를 꾸준하게 강한 조교를 시행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상태를 좀 올려놓고 출전하고 있는 게 6번의 몬스터 파워입니다. 무시할 수 없는 마필이고, 자, 8번의 태평 레전드가 문제인데 조교는 정말 좋아요.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자, 그러나 단점이 2세의 어린 마필이고 거리를 늘렸고 거기에다가 이제 승군전이라는 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조건들이 요번 경주 부합이 되고 있는 마필이 태평 레전드인데 조교빨 자체는 기가 막힌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민이 됩니다. 조교를 믿고 갈 것이냐 아니면 편성과 조건을 감안하고 약하게 볼 것이냐. 자, 어찌됐든 간에 이제 최종적인 결론은 제가 추천 경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7경주는. 학산마초는 이번 경주 충분히 올 수 있는 게 전개적인 그림을 그려보면 4하고 6이 앞에 갑니다, 오늘은. 예, 4, 6이 앞에 가는 경주고, 중간 부분에 이제 3이 끼겠죠. 더선 파이터가. 그리고 이제 외곽에 8이 붙습니다. 4, 6, 3, 8이 앞에 가는 경주입니다. 여기 이제 안쪽에 1번에 학산마초가 이끌어가는 경주인데, 4번의 미래타워가 선두권 자체가 느리게 진행이 되는 경주이기 때문에 충분히 1번의 학산마초가 마지막에 찍어낼 수 있는 막판 걸음이 있다라는 게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자, 7경주로 들어가겠습니다. 추천 간심 경주로 들어가겠습니다. 1번의 학산마초 한 번 더 온다. 자, 상태 좋고 준비 과정 좋다. 자, 1번을 중심으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게 3, 4, 6, 8인데 4마리를 다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현장에서 압축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틀은 정해져 있는 경주입니다. 8경주로 갑니다. 자, 토요일 8경주 거래 1200입니다. 국산 5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에서 가장 좀 세게 붙는 메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추천 경주고요. 메인이 붙는 경주, 자신있게 한번 노림수를 가지고 공략을 들어가는 경주다. 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자, 8경주를 메인으로 그대로 한번 밀고 들어가겠습니다. 안 팔리는 거 놓고 들어가는 경주입니다. 지금 당일 현장 가시면은요, 다 기복 마필들이에요. 다 비슷비슷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 그 중에서 이제 지난번에 승군전에서 선행을 못 가고 적응을 했던 5번의 펠로엘토가 요번 경주에서는 자, 선행에 올인빵을 때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난번 경주에 조금 이제 말머리가 이상했죠. 그러니까 승부에 대한 의지를 좀 강하게 느껴지기에는 약간 2% 부족했던 말머리면은 틀림이 없지 않았느냐. 자, 요번 경주로 선행을 나가면 인기마 중에서는 가장 좀 유력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면은 이제 틀림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지난번 경주 입상했던 7번의 학산 다크호스, 예, 여기 뭐 9번에 큐피드 시크, 요런 놈들이 인기를 모아주고 있는 경주입니다. 아무런 검증이 안 돼 있죠. 7번 학산 다크호스는 승군전,
9번에 이제 큐피드 시코도 지난번 경주에 입상을 때리기는 했습니다만은 과연 이 능력을 그대로 읽어줄 것이냐. 얘도 어찌됐든 간에 기복 마필 아니겠습니까? 자, 전개에 대한 구도를 보면은요. 일단 5가 치고 나가고요. 만쪽에 2번, 외곽에 이제 8번, 이 세 마리가 이제 앞선의 경주를 이끌어가는 경주인데, 종반에 이제 올라온다라고 해서 이제 7번, 9번, 얘네들이 팔려요. 근데 얘네들에 대한 신뢰적인 부분, 저는 사실 좀 없습니다. 자, 따라서 저는 이번 경주 8경주를 메인 추천 경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또 다른 노림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아나짜리입니다. 제가 이번 판에 이제 터질 가능성까지 읽어놓고 들어가는 경주고 자신감이 있는 경주고 무조건 때릴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메인으로 정했습니다. 조교의 변화입니다. 한 번도 이제 추천을 안 드리고 쳐다보지도 않았던 마필이 오늘 처음으로 눈에 들어올 정도로 말이 너무나도 좋아졌습니다. 자, 현장에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영상 댓글란 밑에 보시면은 윤택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공지사항과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8경주는 팔로 엘토하고 엮어서 때려도요. 복승식 기준으로 제가 볼 때는 10배는 좋긴 없기 때문에 기대를 좀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9경주로 넘어갑니다. 네, 9경주 월요 1200입니다. 혼합 4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요번 경주 이제 특징을 말씀드리면 모래와의 싸움입니다. 아직까지 어린 마필들이기 때문에 모래를 못 맞는 마필들도 요번 경주 좀 포진이 되어 있는 경주다. 그만큼 좀 까다로운 경주다. 요렇게 이제 보시면은 되겠는데, 안쪽에 있는 3번의 플라잉 크루저는 분명히 띄워줄 마필인데, 일단은 데뷔전을 바닥을 치고요. 그리고 그동안 뭐 이런저런 잡스러운 질병 이런 것 때문에 47주간의 공백기 거의 1년의 공백기를 가지고 출전하고 있는 마필이 3번의 플라잉 크루저가 되겠습니다. 주행제 심사 때는 뭐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 마필도 이제 모래를 맞으면은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의 마필이고, 자, 4번의 댄싱 위즈죠. 야, 이 말도 이제 지난번 경주 8개월 만에 출전해서 공백 기간을 가지고 들어갔었던 마필입니다. 그때 당시 이제 3등을 찍어내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인데, 얘도 문제는 모래예요. 얘도 모래를 맞지를 못합니다. 지난번에 10번의 외곽에서 차분하게 잘 따라가면서 3위를 찍긴 하였으나 어찌됐든 간에 이번 경주는 안쪽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모래를 최대한 얼마만큼 피하고 타느냐, 그게 관건이고, 능력상 전개상은 그나마 4가 제일 낫다, 그저께 말씀을 드리고, 자, 5번 6번 예, 뭐 7번의 플라잉 칸트도 스피닝 칸트도 지난번 경주 변화된 걸음을 나름 보여주긴 했던 마필이죠. 예, 변화가 좀 눈에 들어오는 전력이고, 자, 8번은 스톰 크라운입니다. 주행심사 때 1분 2초 때에 굉장히 좋은 걸음을 발휘를 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혈통적인 기대치도 좋은데 중요한 거는 말이 아직 부드럽지는 않아요. 약간 뻣뻣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고개도 좀 그렇고, 얘는 치명적이죠, 모래. 딱 봐도 치명적이에요. 자, 외곽에 있는 9번의 마이티 조이 56.5의 늘어난 부담 중량. 물론 뭐 지난번 경주에서 선행을 나서면서 원사이드하게 자기 능력을 발휘를 하긴 했습니다만, 얘도 오늘은 선행을 가야 됩니다. 경주 조건 자체는 직전 경주보다 많이 강해졌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염려가 되는 부분이고, 나머지 마필들은 세게 보지 않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 경주는, 자, 인기를 모아주는 4번의 댄싱 위즈도 모래에 대한 반응, 8번의 스톤 크라운 역시도 이제 마찬가지. 가장 안정적인 그림을 그려가 볼 수 있는 마필이 7번의 스피닝 칸트. 요 녀석이 아닐까 싶은데, 일단 현장까지 좀 가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구경주 일단 깜빡이에 대한 조합은 없다. 4번 9번 있죠. 4번 9번 두 마리의 동반 입상은 분명히 쉽지 않을 그림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자, 7번의 스피닝 칸트 좋습니다. 직전 경주 변화를 보였고 상태도 올라왔고, 어찌됐든 간에 전개적인 그림에서 좀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7번의 스피닝 칸트를 한 번 더 밑줄을 긁어 놓고 가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10경주로 가겠습니다.
네, 10경주 거리 1700m가 되겠습니다. 혼합 4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요번 10경주는 이제 굉장히 재미있을 경주고 흥미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전개적인 그 부분 그리고 이제 상황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 좀 따져서 접근해보고 싶은 경주입니다. 자, 지난번 경주 제가 추천을 드렸던 1번의 히어로 레전드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이게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직전 경주에서 제가 이제 추천을 드렸는데 물론 이제 상대 마필들은 굉장히 약한 그런 흐름의 경주였습니다. 하지만 이 마필이 이제 변화가 찾아왔다라는 측면 그리고 이번 경주 의도적으로 거리를 늘렸고 거기에 훈련 강도를 충분하게 끌어올리는 모습이 굉장히 좀 임팩트가 있는 모습을 보여줬던 게 1번의 히어로 레전드다. 요 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요. 자, 문제는 2번의 베스트 전사인데 베스트 전사가 지난번 경주 선행이 아닌 이제는 선입도 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부담 중량이 늘어났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난번과 똑같은 2번 게이트고 거리가 100m 정도밖에 늘어나지를 않았기 때문에 전개적인 이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다시 한번 연투를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고요. 자, 여기 이제 문제 마필 4번의 나노 마신인데 오늘 방송 초입에서 말씀드렸죠. 후반부에 11경주는 지금 제철이한테 걸려있다. 이 4번 나노마신. 그러니까 저는 이 4번의 나노마신이 정말 답답한 마필입니다. 외측으로 많이 좀 나가고요. 진짜 이제 기복마예요. 진짜 기복마예요. 지난번에 대끼리 팔렸는데 뭐 아무런 것도 보여준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그 일말의 희망이 뭐냐면 이 조교의 패턴을 싹 갈아엎었습니다. 그러니까 너 죽고 나 죽고 한번 해보자. 그런 조교로 칼을 좀 완벽하게 갈아놓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말이 좀 변화가 생겼고, 그러니까 악벽이 있다 보니까 계속 이제 바깥쪽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 바깥쪽으로 나가는 부분을 이제 저철이가 초반에 어떻게 이제 제어를 할 것이냐. 그게 관건인데, 오늘 조교의 패턴을 바꿨고, 편성이 워낙 약한 경주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 4번의 나노마신이 능력이 없다라는 거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이 좀 가는 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5번, 6번, 뭐, 우리에게 이제, 제대로 큰 거를 선물을 줬던 뉴질랜드 삭스. 야, 이거 8월 24일 날, 이때 좋았죠? 뉴질랜드 삭스 놓고 때려보자. 그때 161배 맞건. 좋았던 기분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앞에는 갑니다. 뉴질랜드 삭스가. 근데 사실 뭐 버티기에는 그렇게 쉬운 그림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지고요. 자, 외곽의 구원한 성실영웅. 승군전이지만 어찌됐든 간에 지난번 경주에서 여유있게 우승을 했고 마지막에 근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서두르니까 오히려 막판에 걸음이 좀 더 나오는 케이스더라고요. 꾸준하게 좀 올라왔다라는 느낌이 좀 있는 마필이 8번의 성실 영웅이기 때문에 경쟁력은 충분히 지니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이 10번의 울트라 드래곤은 10주 만에 출전에다가 부담 중량까지 58입니다. 선행을 나가야 되는데 선행을 나가기에도 쉬운 조건은 분명히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요번 10경주는 딱 두 마리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두 마리를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1번에 히어로 레전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4번에 나노마신이 있습니다. 자, 기술적인 변화가 찾아온 두 마리에게 관심을 가져서 공략이 필요하다. 조금 더 세게 보고 있는 건 4번 나노마신. 요거는 이제 한 번 더 조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마지막 경주로 넘어갑니다. 네, 토요일 경마의 마지막 추천 경주를 준비한 11경주 현장이 되겠습니다. 거리 1800의 혼합 3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추천 경주로 마무리를 좀 깔끔하게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선두권 자체가 초반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될 경주의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니까 선두권을 따라가다가 종반에 무너질 빵수를 가질 수 있는 마필들이 또 몇 두가 출전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은 안쪽에 1번, 2번, 그리고 3번의 힐링 에이븐 같은 경우도 좀 1300, 400이면 모르겠는데 1800에서는 뭐 바로 손은 좀 안 가고요. 4번의 문항 어플리트는 너무 느리고 5번에 이제 신의 이름. 그러니까 10월 20일 날 강하게 들이대서 선행을 갔습니다만 깨졌고요.
예, 지난번에도 선행을 나섰습니다만은 종반에 걸음이 좀 무뎌졌습니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항상 최선을 다하는 마필인데 오늘은 이제 선행을 못 가요. 예, 선입과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는 그림은 사실 그려지지는 않습니다.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자, 여기에 이제 6번에 위즈 러너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에 3위를 찍었던 7번의 골든 아너가 있습니다. 탭다운 같은 경우는 빅투아르가 기승을 하고는 있는데 사실 뭐 늘어난 걸음도 없고 혈통적인 기대치는 상당히 좋지만은 다 뛴 말이 아니겠느냐. 지금 여기에서는 편성이 좀 안 맞고요. 자, 외곽의 9번의 베스트마야. 얘 때문에 이제 신의 이름이 오늘 선행을 못 가죠. 그리고 이제 문세영이 기승한 10번의 새파란 같은 경우. 자, 10번의 새파란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저베이셔니스트의 자마가 되겠는데, 일단 혈통적으로는 부마는 장거리, 모마는 캣댄스라 그래가지고 단거리. 이 앙상블은 굉장히 괜찮은 혈통이기는 한데,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제걸음만 뛰는 말이죠. 물론 이제 걸음이 좀 늘어나면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마필인데 막상 뚜껑을 열어봤을 때 능력 말하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얘가 이겼던 상대가 럭키 파워 2분의 1 마신, AP 파텍, 그리고 이제 데블 K 메타블레이드. 이 마필들이 요번 경주 출전하면 안 팔리죠. 예, 그 말들이 이기고 올라왔다. 거기에 문세영이 올라갔다. 예뻐 보이긴 합니다. 예뻐 보이기만 하지 능력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문제는 이제 9번의 베스트마야예요. 베스트마야 같은 경우는 꼴통기가 너무 심해서 뭐 진입불량, 거기에다가 주행 재검사를 여러 차례 받았던 마필입니다. 8월 4일날 선행, 9월 8일날 선행, 10월 5일날 선행 낙승. 자, 3연승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승군전엔 직선에서 말이 엄청나게 기댔습니다. 안으로. 그러니까 4코너를 돌면서 이 초반의 부분에서 보시면 말이 도중에 엄청나게 끌어가지고 제철이가 꽉 제어하고 타는데 중간에 제어를 하고 탔음에도 불구하고 4코너 때 이미 말 자체의 호흡이 한번 끊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직선주로에서 보시면은 D가 완전히 풀려요. 얘는 선행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곽에서 감아가지고 선행을 나갈 겁니다. 힘이 좋기 때문에 기대지만 않으면 선행 나가서 충분히 그대로 돌릴 수 있는 말이기는 합니다. 자, 결론은 9번, 10번 예, 두 마리가 인기를 모을 건데 실질적인 안정감을 느껴지게 하는 마필은 6번의 위즈러너죠. 자, 비노로서의 자마들 혈통계래치가 좋아요. 그리고 어릴 때는 뭐 모래 반응이니 잔병치레니 그러면서 이제 걸음이 나오질 않았던 마필인데 중장거리 혈통이고요. 자, 지난번 경주 1번 게이트였는데 그 전에는 모래를 맞으면 말이 아예 안 뛰었단 말이에요. 근데 모래를 맞고 지난번에 잘 뛰더라고요. 걸음이 이제 향상이 됐다.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담 중량은 늘어나기는 했지만 이 정도 이편성이라면 충분히 오고도 남지 않겠느냐.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자, 그래서 11경주죠. 마지막 추천 경주. 강하게 마무리하면서 공략을 하겠습니다. 6번의 위즈러너. 노림수 중심으로 놓고 때리겠습니다. 6 놓고 깔끔하게 마무리를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서 공략을 들어가는 경주기 때문에 6 중심으로 잡고 들어가면 충분히 견적 사이즈가 나온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 경주 이렇게 이제 마무리 짓고 느낌은 좋습니다. 예, 항상 느낌 토요일 경마는 좋습니다. 지난주 토요일도 느낌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결과물을 가져왔고 일요일 더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결과물로 보답을 드리고요. 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일요일 예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